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1월 5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33%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장중 한때 2%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21 이동 평균선에서 아랫꼬리를 만든 채로 음봉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5%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그다지 미국장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0.06% 이렇게 보합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장 의외로 크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1.1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14%나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장만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12월 달에 지난 연말 이 금융투자가 배당을 노리고 이렇게 매수를 했던 걸 수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세계 증시와는 조금 엇갈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3050포인트와 이 2830포인트 이 사이에 지금 박스권 속에서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2950포인트까지 왔으니까요. 지금 현재 금융투자의 이 연말에 매수했던 물량을 거의 다 이제 털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뭐 주식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해봤자 그다지 뭐 먹을 폭이 그다지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2840포인트 50포인트 이 저점 이때까지 여기까지 한번 뭐 기다려 보는 전략 그런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지수가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뭐 또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식도 그렇지만 종합주가 지수도 뭐 다시 얘들이 3050포인트 이 지점을 뭐 뚫을 때 그때 뭐 주식을 매수하는 게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들입니다. 오늘 게임주들 뭐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위메이드, 뭐 펄어비스 뭐 다 하락이 나왔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12월달 저점이겠죠. 이 12월달 저점, 이 저점을 이번에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뭐 그런 게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메이드를 보셔도 거의 12월달 저점까지 거의 다 왔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런 애들이 12월달 저점을 무너뜨릴 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 뭐 그런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 금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을 192,500원을 찍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9만원대 초반에 오면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저는 얘네들이 19만원대 초반에 이렇게 왔지만 매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봤고요. 19만원이 살짝 무너지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1~2% 높은 자리에서 오늘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금투스 홀딩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가능한 게 어제 기관 외국인 양매도가 나온 것들이 아니라 외국인이 4만주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래프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아랫꼬리를 만든 채로 뭐 저점 대비 한 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네오이저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죠. 뭐 네오이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금투스 홀딩스보다 훨씬 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도 주가가 이렇게 돌 때에는 네오이저 홀딩스 그리고 금투스 홀딩스 이런 애들이 주가가 반등을 해주면 가장 크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 소재주들입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방금 말씀드린 게임주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게임주들보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게임주들보다는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LNF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오늘 종가가 거의 12월 달 저점인데요. 이 저점을 지켜주고 돌 수 있는지 여부,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한 번 더 빠져가지고 2850대까지 온다면 이런 애들은 18만원대 초반 이런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거래를 하되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자리에 도는 것들이 아니라 수급입니다. 이 수급이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오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매도세가 멈추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매수 물량이 나온다면 그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어느 지점에나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갖고 가는 전략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LNF 그리고 에코프로 BM,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애들 위주로 저점 매수 전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들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던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초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0.68% 시초가에 시작을 했다가 고점을 8.56% 이렇게 찍고 종가는 1.35%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내일 눌림목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고점이었죠. 21,000원대, 21,000원 그리고 2만원대 초반 이런 자리는 얘네들이 지금 현재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온다면 눌림목 단타는 가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도 14,000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 온다면 그동안 얘가 시세를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무너진 애들이기 때문에 14,000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 온다면 단타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세스, 비트나인 두 종목만 압축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저점 눌림목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특이했던 종목이 MPC였죠. 자, MP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자, MPC가 오늘 장이 그렇게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시 한 20분까지 이렇게 플러스를 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플러스를 낸 상태로 이렇게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장 마감쯤 돼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매물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든 종가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장중에 그래프만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MPC처럼 이렇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오늘처럼 굉장히 안 좋을 때는 항상 내가 개별 주식을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가의 그래프를 다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MP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단기 단타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9,500원 이런 자리에 온다면 단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도 역시 다시 한 번 더 거래를 해주려고 하면 이런 장대 음봉을 회복해주는 이런 양봉이 조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보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정치 테마주 안철수 관련주들입니다. 안철수 관련주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내가 정치 테마주들은 그다지 크게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립니다. 안철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아마도 설 전까지는 이 안철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등락폭을 주면서 굉장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기댈 수 있는 게 안철수와의 단일화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의 몸값이 굉장히 이렇게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이 안철수 관련주들은 떨어졌다 올랐다 이렇게 등락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안철수 관련주들을 제가 따로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4종목이나 이렇게 갔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안철수 관련주들의 대장인 까뮤 ENC를 보고 써니전자나 오픈베이스 이런 애들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런 애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 많이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점에 왔을 때 눌림목 차원에서 거래를 해야지 결코 고점에 따라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설 전까지는 윤석열과의 단일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들은 한번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내일도 안철수 관련주들을 고점 대비 10% 폭을 두고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서 얘네들이 반등을 하면 매도하는 전략,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정치 테마주들을 고점에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